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각 조금 해야 돼. 조금 6강부터는. 자, 가자. 적극적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의 기준입니다. 이 투표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라는 거야. 알겠지? 투표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게 포인트야. 그럼 투표권의 대상이 나오겠지? 대상 둘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립 구조라는 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가보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요, the practice, 관행이지? 관행이야. 뭐에 대한 관행이냐면 permitting, 허락해주는 거야. 그리고 aliens, 이거는 외계인이 아니라 외부인이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되겠지. foreigners가 되는 거야. foreigners를 왜 aliens를 쓰는지 모르겠네. 자, to vote, 투표하도록. 그래서 이 관행이 could be seen, 간주되어질 수 있대. 뭐라고 간주될 수 있냐면 compatible with, 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지 이거. 뭐뭐와 공존하다란 뜻이야. 양립할 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이게. 오케이? 야, 앞에다 in 붙이게 되면 양립할 수 없는 이란 말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둘 다 존재할 수 있대. The idea of exclusion, 우리 exclude란 단어 알고 있지? 배제하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뜻이야 이거.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건데 밑에 써놨습니다. 배타적 시민권에 대한 생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 있대.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균형이야. 유지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그렇지?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시민, 에얼리언이 되겠지. 뭐 외국인들에게는 정치적 권리를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은 투표하면 안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는데 뭐 다른 나라 사람, 국적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투표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if the vote of all right, 모든 권리들 중에서 투표권입니다. 모든 권리들 중에서 투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손에 있어요. 얘는 시민이 아니잖아. 비시민들의 손 안에 있다면 그럼 왜 걔네들이 비시민들이 되겠지? 그 비시민들이 시민들로서, 이거 카운트라는 단어 조심해야 돼. 이거 포함되다라는 뜻이야. 포함되지 않아야 해.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차이가 그러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야. 그리고 이건 그냥 시민들이야.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그런 완전한 차이가, 여기는 should가 생략된 거야 얘들아. 요게 엔드로, 알겠지? 버려져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야, 투표권이 비시민권자들한테 있으면은 걔네들 그냥 시민 아니야? 걔네가 어떻게 구별될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indeed, 실제로 something like this, 이것과 같은 생각이, 그렇지? 아마도 놓여져 있을 거야. 어디에? 그러한 disappearance, 차이라네? 차이라 disappearance, 폐지지,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뭐에 있어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폐지 뒤에 놓여 있었대. 그렇지? 야, 걔네한테 투표권 있으면 걔네 그냥 시민이잖아. 그러니까 걔네한테 시민권을 어렵게 따야 되는 건데 시민권을 그냥 막 줘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없애버릴까? 걔네는 투표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With universal adult citizen, 이게 suffrage라는 건데 이거 선거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1920년대 이후에 보편적인 성인 시민에 대한 선거권으로 인해서 유일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to maintain, 유지하는 거야. exclusionary kind of citizenship, 그러한 배타적인, 배제적인 종류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한하는 거랍니다. 투표권을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거주민이 아니라,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시민은 아닌 거니까. 이래지. 그런데 어떤 이론도, 이거 부정 조심해야 돼. 어떤 이론도 그러한 적극적 민주주의에, 됐어? can countenance라는 단어는 명사 동사가 두 개가 다 돼. 여기서는 지지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거야. 알겠지? 이러한 distinction, 구분을 지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법들이 concerning 이렇게 쓰면 뭐뭐 관련한이란 뜻이지. 오케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관련되어져 있는 법들은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하거든. by all those, 그러한 사람들 전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taking part in, take part in이 참여하다는 뜻이잖아. 그럼 뭐야?
일반적인 삶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해. 이해돼? 그러니까 residence, 거주라는 것은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테스트, 이게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이 검증? 검사해야 되는 것 이렇게 쓰인 것 같아 아마도.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아마도. 오케이. 유일한 설득력 있는 그런 기준이야 거주라는 게. 됐지? 뭐에 있어서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공동체적인 삶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됐지? as라는 단어가 이제 유사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건데 이제 이게 가끔 나오긴 하는데,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이 이름은 굳이 필요가 없어. 그냥 관계사랑 똑같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as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뭐 마찬가지로, 뭐뭐처럼 이란 뜻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알겠지? 뭐뭐처럼,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만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as is understood,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됐지? almost universally,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when it comes to, 자 이거는 뭐뭐에 관해서라는 전체적인 거 알고 있지? 질문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냐면 of which,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얘들아.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명사절이야.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 배웠지? what을 쓰는 거냐 아니면 which를 쓰는 거냐 구별하는 거. 오케이? 대상이 정해져 있을 때는 which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what이 아니라 which가 들어가 있는 거야. which citizens, 어떤. 그래서 해석 자체도 요게 어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글씨가 너무 더 안 써지는 것 같은데 왠지. 어떤 시민이 should have, 가져야 하는데, voice, 그런 목소리를 in local government, 그러한 지방 정부에서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가져야 할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됐죠? 자, 생각해봐.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 시행되어지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뭐라고? 투표권을 안 준다고? 아니 왜?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 일종의 딜레마지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 동네 주민이야. 이건 가능한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얘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걔한테 투표권을 줄 거냐?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게 서로 상충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 방안 이렇게 되면 안 돼. 투표권의 기준이 어떻게 책정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책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알려준 것 뿐이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When people are asked,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 What any painting, 어떤 그림이 hanging on a gallery wall, 그러한 미술관의 벽에 걸려있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됐지? 그러니까 그림이 의미하는 게,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 자 이거 appear이란 동사의 다음에 있던 거야. 그럼 얘는 몇 형식이 될까? 당연히 형용사가 왔으니까 2형식이 되겠지. 그러면 나타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가 될 거야. 그럼 그것이 오케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strange가 붙었으니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No matter how 다음에 however 똑같아. however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뭐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또 나왔지. as. 자, 사례인 것처럼 with most abstract. abstract란 단어는 추상적이라는 뜻이야. 대부분의 추상적인 표현주의자들의 그림과 함께 드러나는 사례인과 마찬가지로 걔네들은, 즉 그 사람들은 tend to find, 찾는 경향이 있대. 의미를 그것 안에서 찾는 경향이 있더래. 됐지? 왜냐하면 그것이, 왜 이래? 그것이 위치되어져 있거든 갤러리에. 됐지?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요 it 세 개 동그라미 치는 거 보이지? 이건 뭐고, 이 it은 뭐고, 이 it은 뭐고. 아니, 왜 이러지? 새 건데.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조금씩. 자,
이 세 가지 각각 뭘 가리키는지 해보자 봅시다. 첫 번째, strange 다음에 나와 있는 it은 뭘 가리키는 걸 것 같아? 그게 아무리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그 그림이지, 그치? 그 그림. 첫 번째는 1번. 요건 아마도 그림이 될 거야. 그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됐어? 그리고 두 번째, 걔네들은 그것 안에서, 그 이상한 그림 안에서 의미를 찾아낸다 되겠지? 왜냐하면 그 그림이 위치되어져 있기 때문이야. 됐어? 그래서 이게 각각 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소다캔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림에 소다캔으로 넘어간 거야. 그게 발견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발견되어지는 거냐면 버려진 채로 발견되어지는 거야. 이해돼? 이게 각각 꾸며주고 있는 거야. 각각. 오케이? 어디에서? 도시의 거리에서. 자, 만약에 우리가 were to come across this item on the street,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면, 근데 얘들아 come across라는 게 수능에서 선택지로 나온 적이 있었어. 선택지로. 근데 기본적으로 come across라 그러면 교과서에는 우연히 마주치다, 발견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었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 쓰였던 건 무슨 뜻이었냐면 이 뜻이야. 이걸로 쓰였었어. 이해가 되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come across의 뜻 세 가지, 이해되다, 인상을 주다, 우연히 발견하다. 요거 세 가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여기서는 3번의 뜻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요게 동사가 되겠지, 그것을 간주할 거야. 일종의 쓰레기로. 됐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똑같은 물건을 페데스털, 받침대 위에 있는 거야. 전시되어져 있는 아트 갤러리에서, 미술관에서, 그리고 사인까지 되어져 있대. 어떤 예술가에. 그리고 병렬구조 끝납니다. 받았어. 어떤 이름을, 쓰레기라는 이름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해석을 할 거래. 그것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쓰레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술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빈칸하게 될 수 있는 부분,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얘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We would in fact,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be inclined to, 자, 뭔말은 경향이 있다라는 뜻 알고 있지? 해석하는 경향이 있더래. 그것에 대해서 뭐로? 예술적인 형태로서. 뭐랑 관련되어져 있는? discerning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단어긴 한데 여기는 descry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놔요. 버려지거나 또는 물질적인 사회에, 낭비적이거나 또는 물질적인 사회를 그래서 보여주는, 그치? 관련되어져 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명확하게 그 깡통의 위치가 거리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의 전시회에 있는 거냐, 받침대 위에 있는 미술관에, 그치? 요 위치가 영향을 끼칠 거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요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지, 정확하게는. 됐음?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위치가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더라. 그래서 이게 빈칸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어,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거기 때문에 요 위치도 빈칸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됐지? 그 다음에 3번. 자, 인간의 인지에 대한 컴퓨터 모델의 한계. 이거는 요즘에 전쟁 때문에 되게 또 문제화되고 있고 되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이건 좀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번 전쟁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지.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딜 타격할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아무튼간에 인간의 인지에 대한 컴퓨터 모델의 한계랍니다. 됐죠? 자, 갑니다. The reliance, 의존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모델로서 그런 작동, 인간의 정신의 작동에 대한 모델로서
컴퓨터에 대한 의존이야. 인간의 정신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컴퓨터한테 야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네가 분석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마도 증명할지도 몰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제대로 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뭐만큼이나 안 되냐면 초기에 매력적이었던 것만큼이나 행동주의에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행동주의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초기에 했던 것들이 잘 맞지 않았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겠지? 그만큼 오류가 컴퓨터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컴퓨터로 분석을 한다고 컴퓨터에 의존한다고 그건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란 얘기야 일단. 됐지? 자 심리학자들이 이미 시작했었거든. 뭐를? 그러한 결점들을 인정하는 거야. 인지하는 거야. 됐지? 정신이야 컴퓨터 비유로서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에 결함이 있어. 잘못됐어.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2에 돼. 자 몇몇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몇몇 사람들은 turn to라는 관심을 갖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거. 눈을 돌리다란 말이니까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어. 그럼 문화적인 anthropology 인류학이지. 됐지? 문화 인류학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 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요소들을 이해하는 거야. 특정한 개인의 뇌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그 뇌는 그리고 help 도와주는 거거든. 개인이 make sense 이해하다라는 뜻이지. 이렇게 가고는 개인이 이해하는 거야. 세상을 벗어나서 개인이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특정한 부분을 벗어나서 어떤 요소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문화 인류학에 관심을 가졌었대. 됐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문화 인류학이라는 걸 봤더니 이런 근거를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제롬 버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설립자들 중에 하나래. 인지심리학에 됐지? 그 사람이 발견을 한답니다. 자, others가 주어, find가 동사. that computer analogy 컴퓨터의 비유야. 그게 수반을 한대. 됐지? 인지심리에 있어서 뭐를 unfortunate shift, unfortunate 플러스 마이너스지 이것도. 그치? 불행한, 운이 안 좋은 전환이야. 뭐로부터? construction of meaning, 의미의 구성으로부터 from A to B니까 to processing of information, 정보의 처리라는 것으로의 그래서 전환이 발생되는데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컴퓨터는 의미의 부여 뭔가 뜻을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만 간다는 얘기야. 결과만 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거라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고.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고. 알겠죠? 오케이? 예를 들면 이번에 이란에 폭격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미사일 폭격한 거 봤지,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서 AI로 지정을 해가지고 폭격을 했다. 근데 이 옆에 원래 실제 기지가 뭐 걔네가 썼던 국군 기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생각을 해봐. 이게 만약 사람이 가서 폭격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초등학교인데? 여긴 초등학교야.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여기다 폭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폭격을 못하겠지. 이렇게 폭격을 못했을 거라고. 됐어? 그럼 다시 확인하고 여기다 폭격을 하든가 했을 거겠지. 근데 이게 AI를 썼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랑 거의 세임이야. 비슷하게 생겼어. 쌤이야. 오랜 말을 쓰는데 쌤.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여기에 초등학생이 있건 말건이야. 어쨌건 군사시설 근처에 있는 거니까 폭격을 해버려야지. 폭격을 해버린 거야 얘들아. 이래지. 그러니까 AI가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지. 자, 버너의 그런 성찰이 그러한 한계에 대해서 기계 모델에 이끈데 그가 back 되돌아가는 거야. 그러한 인류학적 강점에 있어 그런 인본주의 인류학적인 인류를 따지는 그러한 강조에 뭐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냐면 그러한 서사적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은 거야. 그게 필수적인 요소거든.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컴퓨터는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되게 매력적인 지적 여행이거든. 뭐를 보여주는 힘과 그리고 제한을 둘 다 보여주는
컴퓨터의 뭐로서 안내자로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됐지.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근데 별로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나온다면 이렇게 3, 4, 5를 쪼개가지고 아마도 순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순서 문제 아니라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되게 없기는 해. 이게 빈칸 뚫을 부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얘는. 그 다음에 4. 자, 요거는 나올 만한 게 딱 어휘 문제로 너무 좋아. 어휘 문제로 특히 자 이제 설명해 줄 건데 이제 어휘 문제로 되게 너무 좋습니다. 문학이 활성화하는 상상력. 우리가 보통 이제 창의성이라 그러지, 그치? 창의성, 창의력을 기르는데 원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독서였어. 이게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활성화해서 뭐랄 이 상상력이랑 상상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고 그 상상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만들고 이미지화를 만들어내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창의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문학이 활성화하는 상상력이라는 게 독서가 창의력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자, 일단 가보자. In the escape, 탈출입니다. 탈출에 있어서 뭐냐면 that reading literature, 문학을 읽는다는 것이 provide, 제공해 through vicarious identification, 이건 동일성이야. 동일화. 그리고 vicarious라는 단어는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것도 많이 나올 거니까 이제 앞으로 기억해놔. 이게 indirect랑 똑같은 말이야. 간접적인이란 뜻이야. 간접적인. 오케이? 간접적인 동일화야. 그리고 comparison, 비교지. 다른 자, 요것들은 당연히 문학에 나오는 것들이야. 다른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또는 장소라든가 그런 시기, 시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와 그런 동일성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탈출에 있어서 우리는 활성화한대. 뭐를? 상상력을 활성화한대. 당연히 내 거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게 어떤 거냐면 요거 동격이야 얘들아. 알겠지? 독특하게, 얘들아, 이게 독특하게라는 말 우리 전번에 냈었지. 독특하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인간만 있는 거야. 인간만. To explore alternative set, 그러한 대안적인 일련의 생각들과 경험들을 탐험해보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외부에 있는 거지. 우리의 현재의 환경에. 그래서 여기서 존재가 아니라 현재란 뜻이야. 우리 현재 환경에선 벗어나 있는, 즉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그것들은 아마도 may not even be real, 현실이 될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 우리는 문학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연히 상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겪을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자, as opposed to, 요거 그냥 한 단어로 기억하면 되지. 뭐뭐의 반대로서, 이렇게. 알겠지? 자, 인지의 반대로서, 배터리가 없든다. 인지의 반대로서 뭐냐면 receives and process information,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from the outside world, 외부 세계로부터. 얘들에게 잘 기억해. 정보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게 사실이야 얘들아. 사실적 정보야 이거. 사실적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인지와는 다르게, 됐지? 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형태라든가 이건 직접 보고 겪는 거잖아. 현실이야. 됐지? And find meaning in it. 그리고 그 정보로부터 의미를 발견하는 sunset, symphony, 하우스와 같은, 됐지? 어디에 있어서? 상상에 있어서 그 과정이 역전되어진답니다. 뒤집어진답니다. 됐죠? 오케이? 요 말 잘 보시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얘들아.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왜 쓴 거야? 그래서 위에 대한 당연히 예시입니다. 이거 인지하고 상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다시 인지하고 상상이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치? 자, translating word, 단어를 we read, 우리가 읽고 있는 단어를 translating, 번역을 할 거야. into what they signify. signify라는 말은 그냥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그 단어들이 보여주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거야. 자, 요게 포인트야. 번역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번역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건 기억하고 가야 돼. 주관적 생각이야 얘들아. 알았지? We populate an inner world.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는 그러한 상상이 이미지화되어진 그 심상이라 그러지. 정확하게는 상상이 만들어지거든. 기억으로부터. 됐어? 그럼 어쨌건 간에 잘 봐. 이 상상이라는 것도 뭐로부터, 이건 현실이잖아. 기억이니까. 현실로부터 만들어지게 돼. 내가 뭔가 책을 읽어서 멋진 장면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봤던 어떤 장면이 되게 멋있었다면 거기에서 연상이 돼서 그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상상도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현실적인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똑같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 같은 글을 읽어도 상상하는 게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하는 게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read a house, 우리가 집이라는 글을 읽었어. 그리고 나서 상상을 하는 거야. 뭐야? 여기 또 왜 동사 썼어?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한 표현을, 집에 대한 표현을 기억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집을 이런 식으로 생긴 집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긴 집을 기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봤던 이렇게 생긴 집을 기억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기억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거. 알겠지? 자, 그것이 우리의 상상이야. 근데 그게 어때? 복잡하게 자 엮여져 있어. 복잡하게 엮여져 있어. 뭐랑? 인지와 기억에. 인지와 기억에. 그러니까 뭐랑 연결됐다고? 상상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현실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경험이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문학이 활성화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됐지? 자, 그것을 내보내주는 거야. A latent creativity that pleases. 즐겁게 해주는, 됐지?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잠재적 창의성이야. 안에 숨겨져 있던 아직 발현되지 않은 창의성을 일으켜준다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지? 뭐 문법은 굳이 설명 안 할게. 특정한 게 없으면은 다 기억할 거니까.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야. latent는 잠재적인 거야. 아직 발현되지 않았어. 근데 manifest는 무슨 뜻이 알고 있지 얘들아? 이거 발현된이란 뜻이야.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obvious, 내가 알고 있는.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상상을 한다는 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글을 읽음으로써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상상력을 발현시킨다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얘들아 기억하면 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걸 묶어서 이 단어로 바꿔버리면 돼 얘들아. 무슨 얘기지? 이해돼? 이해돼?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즐겁게 해주는 창의성을 만들어내주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요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요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근데 religion이란 단어가 있게 되면은 창의성이란 단어가 아직은 발현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잘 기억해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작가는요 제공할지도 몰라요. 그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을요. 그런데 독자는 만들어야만 해. 원래는 이거 만들어야 한다가 될 거야. 원래는 만듭니다. 그럼 문학에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요. 이거 만듭니다가 아니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아마도. 그리고 그래야 글을 읽었으니까 다른 바는 만족스러운 그러한 occupation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문학은요 우리를 만족시켜줍니다. 우리의 상상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게 된답니다. 됐나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이제?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지문은 100% 시험에 나와. 무조건이야. 알겠지? 이 지문 잘 기억해놔야 얘들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면 6강까지 이번 주 첫째 주차 수업 끝났습니다. 복습 잘하시고